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순성입니다. 오늘 2027년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지표 설명회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여기 행사장과 온라인 유튜브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 저희 재단에서 진행한 평가지표 개발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현장의 어려움과 복지정책과 관련된 법제도 등의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현장과 전문가분들과 소통하며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많이 소통하고 서로 지지하는 설명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오늘 팀장님 오셔가지고요. 서울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서울시 장애인 자립정책팀의 노동영 팀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제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정책팀장 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IL센터 관계자분들을 뵈니까 저도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한번 뵀었잖아요, 그죠? 저희가 평가를 마치고 뵀을 때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IL센터가 평가 이후에 굉장히 질이 높아졌다. 그리고 IL센터 가보니까 직원분들도 자긍심이 대단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평가 준비하느라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발달 장애인 또 센터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고 또 지체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장애인 분들이 현업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평가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준비할 때 그 흘렸던 땀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때 고뇌도 컸을 거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계시는 이순성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음번 평가를 위해서 지표를 만들 때 조금 더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끔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복지재단에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박사님을 비롯해서 각계 관계자분들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가는 다들 아시겠지만 IL센터의 운영 능력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장애인 자립지원과 왔을 때 IL센터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1년 6개월 정도 팀장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IL센터가 지역에서 장애인분들이 처음 방문하시는 접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은 그렇지 못한데 더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를 원망하기도 했던 그런 건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너그러이 봐주시고, 오늘 평가 지표 설명함에 있어서 기관에 부담을 드리고 기관에서 더욱 자긍심을 갖고 동료 장애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이 일 하는데 자긍심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방점을 두고 저희가 지표 개선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표를 설명을 들으시고 좀 이 지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또 해주십시오. 100% 수용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오늘 나온 이야기는 좋은 의견들은 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저희가 또 IL센터 지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담당 주무관님도 와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사실 시설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전년 대비 좀 많이 편성했던 바가 있었어요. 근데 시설화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무력이 이번에 좀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시 가용 재원도 그렇고
우리 IL 센터의 집행 부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드리고 인건비도 적극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말씀도 하셨고 사업비도 자율성을 더욱 많이 부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아마 이제 나중에 공개되면 조금 성에 차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노력을 했다는 점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설화를 또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기 센터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IL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장애인 분들이 가장 찾고 사랑하는 센터가 IL 센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두 길로 가든 한 길로 가든 그것 때문에 대립하기보다는 그죠? 서로 존중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자립하고 자존감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에 거점 역할을 하면서 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센터 평가에도 지금부터 오늘 잘 들으시고 준비를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여튼 이런 시간에 나와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센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제 마음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동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설명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사회도 보고 발표도 하고 한다는 거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화면 보시면 제가 여기 자료집 내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주 정확하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조금 기존의 지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돌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주무관님이신데 이수호 주무관님이신데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시에서 예산 편성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말씀 들어도 되시겠죠?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자립지원과의 이소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서 인사드리는데 IL 센터 운영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호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간단한 기호부터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실제 여기는 이제 생방송으로 유튜브로도 같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진행 순서입니다. 좀 전에 인사 말씀 드렸고요. 평가지표 개발 추진 개요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질의응답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이지만 간단한 평가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목적은 조금 전에 노동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운영의 효율화도 좀 도모하면서 그리고 복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이용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이렇게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60개소가 평가 대상입니다. 물론 향후에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3년이 지난 2027년도 이 평가 지표가 적용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7년도면 전년도 3년이니까 2024년에서 2026년 3개년도가 포함이 되고요. 일부 항목 하나는 이번에 신규로 지표는 아닙니다. 특히 안전지표, 안전 그 지도점검 문항이 있잖아요. 그게 안전 지도점검 문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항은 나중에 세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6년도만 내년부터만 그 혹시 지도점검의 안전에 대한 지적이 나오시면
감점이 있다는 것만 적용되는 거고 나머지는 지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간단히 진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연구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항상 소통하면서 진행한다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요. 협회장님들 그 당시는 협의회 협회장님도 이영숙 협회장님이셨는데 인사 말씀드리고 선성영 회장님한테 인사 말씀드리고 또 작년에 평가하셨던 평가위원 학계 교수님 한번 만나보고 사전 어떻게 방향을 추진해야 될지 한번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16개소 정도 방문했습니다. 특히 시에서나 작년에 평가위원들 말씀 들어보면 소수 육성형 센터에 대해서 좀 약간의 그 지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센터를 또 방문을 해봤고요. 또 평가 결과를 보고 좀 잘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잘하는 거 또 약간 중간 순위, 낮은 순위 이렇게 골고루 해서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협회 조직이 있기 때문에 협회도 이제 고려하면서 협의회, 연합회, 그리고 미소속 센터도 이렇게 골고루 한번 제 나름대로는 방문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 교수님들 그리고 협회장님들 구성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근에 또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 시설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고려할지 자문을 받으면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선수들 모았습니다. 이제 협의회 3분, 연합회 3분, 그리고 이제 미소속 1분 이렇게 해서 3차례 정도에 계속 뭐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싸움도 하면서 이제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예, 그때 참여해 주신 그 국장님들 또 관련 팀장님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일정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엑셀 파일로 저희 재단 홈페이지나 메일로 드렸을 겁니다. 혹시나 오늘 다 의견 안 주시더라도 돌아가셔가지고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약간의 뭐 의견 있으시면 크게는 2023년도 지표하고 바뀌지 않았지만 혹시나 그렇더라도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그걸 또 다시 한번 수합을 해서 다음 달 20일에 있는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11월 말에 저희 재단 홈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평가 관련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최종 평가 지표하고 그 질의에 대한 어떻게 수정했는지 그 내용을 게시하면서 예, 그렇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표로 아주 100%다 이렇게 단어 바꿈까지 다 정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주요 뭐가 바뀌었을까 이렇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주요 중심 많이 바뀐 거 있잖아요. 핵심적인 거는 무슨 말씀드리고 좀 짠짠하게 바뀐 거는 뒤쪽에 평가 지표 설명을 하면서 그때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부담을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현장분들 아까 실무위원 선수분들 이제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잖아요.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 직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달라. 이 말씀들이 뭐 회의 때마다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제 영향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했다는 걸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복적인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복적인 게 제가 납득이 되었습니다. 중복적인 게 좀 혼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적인 부분은 좀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지표별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입니다. 직원 중에 장애인 비율입니다. 기준에는 그냥 장애인 수만 했는데요. 조금 이제 기준을 좀 붙였습니다. 8개월 이상 근무자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수습기간이 보통 8개월이잖아요. 수습하신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했는데 그거는 조건이 바뀌면서 그 가점은 이제 삭제되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 직원의 역량 강화 체계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외부 슈퍼비전이 그러면 어디까지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작년에 평가하시면서 평가위원들 많이 또 지적을 하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의 운영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했으면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회계 부분만 또 외부 뭐 전문가를 통해서 했다고 해서 이것은 이제 슈퍼비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방지하겠다 싶어서 좀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지도점검 부분입니다. 이거는 참 앞서가고 있는 센터입니다. 다른 시설 유형도 평가 지표를 좀 줄이면서 보조금 지도점검
그 결과를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는 정말 센터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회계 부분만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여기 변화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서울시나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보면 안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논쟁하면서 안전 지표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주장을 했는데 이제 다른 대안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지표를 넣는 대신에 이왕 이제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지표를 넣고 직원들의 행정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지도 점검 받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안전 부분에 혹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좀 감점하는 걸로 바로 이제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도 오히려 좀 편리하고 또 약간의 이제 현장에도 좀 주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계 부분도 이제 뭐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뭐 그게 이제 서울시가 그 지도적 결과를 수합을 해서 판단할 겁니다. 거기서 경미한 지적사항이라 그러면 감점하지 않는 걸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또 안전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2026년도만 적용한다는 거 혹시 신규기 때문에 과거 거 다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좀 주의해서 안전점검 주의하시라는 거고요. 대신에 그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분들 다 임차 센터가 한 90%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향으로 조정할 수 없어가지고 큰 거 정도는 좀 적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나중에 또 뭐 다른 제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평가를 하고 나서 또 이의나 그런 신청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이제 지도점검한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 적용하겠다는 걸 이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 센터의 운영의 체계성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용어가 헷갈린다는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뭐 운영 계획서냐, 뭐 사업 계획서냐, 뭐 중장기 계획서냐, 헷갈린다 말씀하셔가지고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매년 보조금 신청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조금은 이게 혼란도 예방하는 것도 있고 평가위원도 뭐 여러 자료를 보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용어를 좀 통일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보조금 운영사업계획서로 일단은 이걸 가지고 운영의 체계성 평가를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 사업 부분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권익공호 사업입니다. 보통 장원 동원 관련 적절성 한지 이게 항목별로 있더라고요. 우리 지표가 따로 있는데 지역사회협력하고 자원개발 지표가 따로 있거든요. 3-2인가요 있는데 또 이게 지표별로 물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다 혼란스럽다 말씀하시고 저도 솔직히 공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 차원에서 또 이렇게 자원개발해서 그걸 사업별로 또 배치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뺐습니다. 자원도 사업별로는 고려하지 않고 지표에서 할 때 같이 전체적으로 보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4-2는 동료 사업 부분입니다. 여기도 자원 동원 관련 그 문항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 변화 항목 이것도 이제 삭제해서 2개 항목을 삭제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동료 상담 사례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의견 주셔가지고 삭제했습니다. 뭐 좀 약간 개별 동료 사례 평가 대상에서 삭제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문장을 작년에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여기 아래쪽 문장인데요. 동료 상담 사업의 경우는 개별 동료 상담 사례 2개 사례 추가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평가위원회 가서 2개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개 또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현장에 약간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이 사례는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대신 아닙니다. 또 추가적으로 4-3입니다. 개인별 자립 지원 쪽에서는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는 자원동원도 살아있긴 살아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사례 제출 건수를 3개였는데 이것도 조금 부담 완화한 차원에서 2개로 줄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괜찮으시죠?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4-4입니다.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기존에는 회계연도 2년 이상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지원이 지금 끊겨 있는 상태고 약간 사업이 좀 진행이 어렵다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길게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꼭 회계연도 2년도가 아니더라도 기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제시하시면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원이 평가하면 되는 걸로 변경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약간의 저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용자하고 가족까지의 변화를 볼 것이냐. 또 실제 현장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자 차원의 변화 중심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혼란도 완화시키고 괜찮다, 평가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말씀하셔가지고 가족이라는 단어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떤 분들은 반대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자 차원에서의 변화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5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 정책 목표 이해라는 그 항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정책 목표를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실장에 대한 그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면 다 이렇게 붙여서 나오긴 나오는데 이 평가 항목이 있으니까 또 준비하고 이런 게 또 어렵다 하셔가지고 물론 잘하는 것도 계시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 목표 이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자원 공원의 적절성이나 합리성 부분은 이제 항목 삭제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좀 고려하는 내용을 좀 추가했습니다. 문장을 추가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기에 과정 평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일상생활 기술 훈련 등도 성과 평가로 인정한다. 이렇게 문장을 약간의 발달 장애의 특성을 조금 고려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요거는 조금 뒤쪽에 지표도 보셔야 되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뒤쪽에도 말씀드릴게요. 사업평가 지표에서 공통적인 부분으로 기존에 참 어려웠었죠. 그 세부 문항이 14개 정도 있었는데 그 문항별로 탁월, 우수, 보통, 보완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그게 너무 어렵고 평가위원도 어렵고 너무 막 이게 항목별로 있으니까 준비도 또 개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제 나름대로는 고민해서 좀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비율로 해당 항목이 되면 10개 중에서 전체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용어도 좀 바꿨습니다. 좀 탁월에 대한 그 두드러기가 계셔가지고 탁월을 물론 용어를 바꿨다고 해서 다 바뀐 건 아닙니다만 탁월 단어를 지웠고 4단계로 바꿨습니다. 우수, 충실, 보통, 보완 이렇게 바꿨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수의 경우는 내용들이 다 충족하고 내용이 아주 우수하면 우수를 보고요. 충실은 내용이 다 충족되더라도 내용이 일반적이면 그냥 충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수한 게 있다 하더라도 75% 이상이 아주 우수하면 이거는 이제 전체가 아니고 75% 정도이기 때문에 충실로 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보통은 75% 이상이 이제 해당이 되지만 내용이 좀 일반적이면 이건 보통으로, 나머지 충실 보통이 아닌 이상 보완은 이제 그 이외에 이제 해당이 안 되면 이제 보완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이해하시고 또 뒤쪽에 지표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하고 충실을 간격을 1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다 잘하고 계시고 항목이 다 충실하고 고만고만 잘하고 계시면 충실입니다. 다 충실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수는 뭐냐? 근데 평가위원분들이 이런 분도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좀 가점을 주고 싶어. 좀 잘하고 있는 곳이 한두 개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기존에는 탁월로 줬지만 그게 아니고 우수로 하지만 1점 정도에, 기존에는 한 3, 4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 격차 때문에 오히려 더 민감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다 운영을 제대로 하시면 충실인데, 그렇더라도 혹시나 여기 사업은 그 전체적인 가중치가 65점이라서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가점 형태를 고려하면서 1점 정도 차이로 우수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민감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표의 설명은 전체적으로 드렸고요. 대신에 인권 침해 감점이 작년에는 15점 이렇게 기술되어 있었잖아요. 저는 조금 인권에 대한 지표를 넣지 않는 대신에 이 지표를 조금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90점 운영을 잘할 수 있죠. 90점 이상 받는 사람이라도, 기관이라도 인권에 문제 생기면 25점 깎아 70점 미만으로 낮춰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지표를 넣지 않더라도 운영의 평가의 지표가 90점 이상으로 아주 우수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인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다른 시설 같으면 이 존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 여기 평가 상태에서는 25점 정도,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저는 못 봤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긴장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강화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하고 지적장애 센터 특성을 고려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점수도 좀 나름대로 별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발달센터나 조금의 지표가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항목별로 보면 좀 점수가 낮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사업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개별 동료 상담 사례를 평가 대상에서 이제 제외함으로써 이제 자조 모임 형식의 그 집단 동료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바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지원의 장애인 비율 여기 발달장애 센터 소수 육성의 경우는 발달장애인 지원의 경우는 좀 가점을 조금 더 이렇게 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경력 요건을 일반 7년 이상입니다만 발달장애 센터에 보니까 거기 센터장님들이 발달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은 기준을 낮춰 3년으로 이렇게 3년도 뭐 부족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조금 차별을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뭐 다른 전장애 센터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고려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적 장애인 센터가 있습니다. 뭐 광역 한 개씩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 직원이 없습니다. 예산도 인건비 3명 정도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지표가 맞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시에서 2023년도부터 관리 차원에서 평가를 같이 받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지표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요 센터에 맞게 조금은 바꿨다는 거. 뭐 크게 바꾼 건 아니고요. 유예 정도 동료 상담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하는 교육받는 그 이수를 좀 유예하는 그런 형태로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아래쪽에는 이제 평가 척도 및 가중치 수정입니다. 아까 앞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탁월, 우수, 보통, 미흡도 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수, 충실, 보통, 보완으로 미흡이라 그러면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용어를 조금 순화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그 110점이었습니다. 전체 만점이.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자께서 그걸 110점 만들어가 다시 또 100점으로 환산을 또 이게 번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그냥 100점 만점으로 하고요. 작년에는 40대 70이었습니다. 관리 40, 사업 70이었거든요. 공이 5점씩 이렇게 깎아서 35대 65로 이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기준은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쪽에 이 센터의 역량을 많이 보겠다는 거는 모든 그런 이제 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똑같습니다. 이 기준은 비슷하고요. 어떤 데는 약간 낮아서 50도 있습니다만 또 사업 쪽의 비중을 좀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크게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관련 혹시 질문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 또 설명드리고 또 이제 질문 받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세부 지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크게 바뀌지 않는 내용은 조금 뛰어넘으면서 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수호 통역사께서 좀 말 천천히 하라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요약된 지표입니다. 여기 평가 지표하고 배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은 같고요. 총 전체 평가 지표는 13개로 변함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배점입니다. 배점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빨간색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빨간색 부분이 이제 1점씩 깎았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5점 아까 깎아야 됐잖아요. 이제 조직에 5점 깎고 사업평가 5점 깎아서 이런 부분 5점 깎았습니다. 당사자 참여를 5점에서 4점으로 낮췄고요. 직원 역량 강화 체계 뭐 5점에서 4점 조금씩 낮췄다는 거 말씀드리고 사업 쪽에서는 이제 원희공무 지원을 이제 15점에서 14점으로 낮췄고요. 4-3의 개인별 자립 지원을 19점에서 17점, 조금 여긴 2점 낮췄고요. 동료 상담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은 이제 14점에서 13점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은 11점에서 10점으로 1점씩 좀 깎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기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만 25점으로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는 25점 여기 강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예, 그러면 관리 지표에서 인적 자원 관리 부분입니다. 1-1 장애인 직원 비율입니다. 크게 이제 바뀐 건 없고요. 우수, 충실, 보통, 보완인데 60% 이상, 그리고 50에서 60 미만, 보통은 30에서 50 미만, 뭐 보완은 뭐 30 미만 이렇게 맞췄다는 말씀드리고
크게 이제 바뀐 건 없는데요. 여기 자료집에도 이제 살아있는데요. 거주시설 연계 사업은 여기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보다 보니까 오타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산정하는 부분 비율 박스 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비율을 8개월 이상이라는 요 기준을 좀 추가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습에 대한 수습 직원이 이제 장애인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이제 가점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수습 기간이 보통 8개월이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기준을 넣으면서 그 수습에 대한 가점은 이제 없어졌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 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장애인 그 특화센터의 경우는 여기 발달장애인이면서 혹시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발달장애 요 한 개만 중복적으로 카운트하지는 않고요. 발달장애인으로만 산정해서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칸을 보시면 여기 뭐 1개월, 2개월 쓰잖아요. 이게 쉽게 하시면 여기 1월에 요 칸에 보면 1월 달에 8개월 이상 직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 칸별로 8개월 이상 직원입니다. 뭐 연간 8개월이 아니고 요 칸별로 쓰실 때 1월 달에 8개월 이상 직원, 2월 달에 8개월 이상 직원 몇 명인지 여기 쓰셔가지고 여기 집계해 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다 작년에 해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대신에 헷갈릴까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요 장애인 근속이 8개월이라는 게 요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당사자 참여 지표입니다. 여기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내용은 뭐 여기 제가 뭐 평가 목적이나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은 제가 띄어넣겠습니다. 넣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크기는 파란색 표시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잠깐 문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뭐 크게 기준은 아닙니다만 운영위원회 개최 수는 분기별 1회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청 지도점검 대상 항목이다. 이렇게 이제 혹시나 운영에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기입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혼란한 부분을 좀 해소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가지고 여기 가운데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예시를 좀 추가해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예시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용자 및 동료 상담 주체성 향상 노력 및 센터 운영 변화 이 부분인데요. 인증 범위 문장으로 써놓으니까 너무 길고 한데 실제 구체적으로 보면 중점으로 봐야 될 예시가 뭐냐 말씀드리면 1번 운영위원회에 당사자가 얼마나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를 평가위원회는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두 번째, 연간 사업 기획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세 번째,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이 당사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 더 요 문항에 대해서는 이제 혼란이 안 생기게 평가위원도 그렇고요, 현장도 그렇고 좀 준비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예시를 더 넣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함이 없어서 이것도 약간 띄어넣겠습니다. 1-3 직원의 역량 강화 체계입니다. 이것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 없고요. 쭉 내려가니까 여기는 변동이 없네요. 예. 앞쪽에 죄송합니다. 앞쪽에 여기 15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것 제가 지울까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내 외부 강사를 통한 센터 자체 교육 워크숍은 발제문 자료와 출석 명부가 있는 경우 인정한다. 이것도 작년에 집회 있었습니다. 뭐 약간 내부 교육하고 밑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제대로 하시면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기 다른 의견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삭제할까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현장에 조금 좀 수월한 부분이 낫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대신에 하더라도 평가위원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게 제대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뒤쪽에 뭐 자체 워크숍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상충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한 번 더 별표로 기입을 했습니다. 된다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3의 4 보시면 자문 및 슈퍼비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하고 슈퍼비전을 실제 받고 계십니다. 전문가분들 통해서. 근데 여기에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하셔가지고 이제 외부 슈퍼비전의 경우는 센터 운영 또는 사업 등에 대해서 시행됐으면 인정하는데 또 사업이라 그런 게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 자문을 받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약간의 또
우리 많이 특수성을 이야기하시면서 회계 부분도 봤어요.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했다지만 이런 경우도 이제 의견이 몇 군데가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명확하게 안 되는 걸로 회계 부분은 좀 약간의 사업의 운영 전반에 좀 자문 슈퍼비전하고 좀 약간 달라서 안 되는 걸로 이게 말씀드리고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관리자의 전문성입니다. 이거는 크게 문항이나 지표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평가 내용의 항목이 4개가 있는데요. 작년에 어떤 건지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여기 1번 항목별로 등급이 나눠졌습니다. 1번 항목, 뭐 타구월, 여기도 그렇습니다. 관리자의 지표를 1번 항목, 뭐 이제 자격이나 영향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문항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타구월, 뭐 충실, 보통, 보안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냥 압축했습니다. 개수로 했습니다. 개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개 중에서 4개가 항목이 되면 다 항목 충족이 되면 뭐 충족에 대해서는 뭐 평가위원회 판단하시는 겁니다만 충족이 되면 우수, 개수에 따라서 우수, 충실, 보통, 보안입니다. 아마 기억을 더듬보시면 작년에는 이 항목별로 너무 연구자료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개수로 해서 바꿨다는 거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 센터장의 자격 여기 부분도 조금 완화한 차원에서 뭐 장애인이 센터장을 해야 된다는 여기 강한 특수한 조건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장애도 보면 제가 보는 아주 뛰어난 센터장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또 제가 발달 장애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약간의 그 업무 역량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또 소장 부분은 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 차원에서 뭐 자격증을 준비하는 중이라든지 수험표라든지 그런 이제 증빙 자료가 있다 그러면 1회 정도는 뭐 자격을 인정하는, 간주하는 걸로 이렇게 한 줄 또 추가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센터장의 경력 부분도 이제 발달장애 센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 그 센터의 경우는 소장을 이제 3년으로 좀 낮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7년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이게 뭐 그도 7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어서 이제 요 다음 지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재정 이제 영역입니다. 이제 보조금 지도점검 관련 결과 반영하는 겁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거 없고 이 평가 방법은 서울시가 이제 구청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거든요. 지도점 결과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평가한다는 거. 대신 이거는 평가원이 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자치구의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이제 판단한다는 거 아시고 이거는 또 이 신청이 되는 게 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수렴하지 않는다는 건 또 양해해 주시고 진행한다는 거. 그렇지만 또 나중에 아까 그 큰 물리적인 거라든지 뭐 혹시 소방 관련된 거 아주 예상하지 못한 게 있다 그러면 또 뭐 조금은 소통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 자료집 안에서는 시 차원에서 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보시는 부분, 이제 자료집에는 표시는 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요. A 부분, 안전 부분 지적 사항의 경우는 그 위입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항목도 지도 점검 보면 작년에 보면 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지도 점검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조금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 점검 결과 사업 체크 당이고 지도 점검 감점 당했는데 그거를 또 어떤 센터는 이렇게 감점 당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 안전 분야나 급여 및 수당 분야, 보조금 관리 분야, 회계 일반 분야 요 4개 영역으로만 보겠다. 명확하게 또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점수 반영 원칙 보시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안전 부분 지적 사항입니다. 이거는 건별로 생기면 일단은 0.5점 감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의 지표를 넣는 것보다 기존의 지도 점검 결과를 활용하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좀 이제 센터에서 운영에 대한 좀 약간 경각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일단 점수로 감점된다 그러면 조금은 주의 깊게 환경을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건별로 감점하겠다 말씀드리고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로 입주한 센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크게 이제 물리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또 임차로 살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스프링클러 설치한다든지 나머지 부분은 괜찮겠더라고 뭐 경보등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오늘 지적합니다. 자치구에서 이 부분은 좀
감점 대상 제외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 기간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요거는 2027년도 평가 때는 내년도만 보겠다는 거 맞습니다. 올해 혹시나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혹시나 지적 받았으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내년에는 좀 주의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존과 같고요. 대신에 경미한 부분은 이제 안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점을 좀 최소화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크게 관계없고요. 요 뒷페이지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원래 2번 가야 되는데 한 번 온 경우가 특수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사는 시기 보면 좀 약간 불이익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임의로 판단했습니다만 한 번 받았다 그러면 한 번을 그대로 한 번 더 적용하는 걸로 2번 기입하는 걸로 해서 산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혹시나 그거는 이제 여러분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제 공공에서 약간 뭐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예전에 코로나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큰 사고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에서 지도정거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현장에 그런 문제 제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똑같이 한 번 받은 게 있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항입니다. 회계 투명성 부분입니다. 여기는 크게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조금 약간 단어나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크게 손을 대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도 점검 그대로이고요.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은 변경할 게 없습니다. 예. 이제 3번 영역입니다. 환경 변화 이해와 대응 부분입니다. 3-1 센터 운영의 체계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뭐냐면 작년에는 4개 문항이 맞긴 맞았는데요. 작년에는 1번하고 2번이 하나의 문항이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환경 변화에 대한 인지하고 공유 이게 하나의 문항이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좀 뺐습니다. 인지, 공유 이거를 좀 구분했다는 거. 크게 지표가 바뀌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구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작년에는 4번이 여기는 이제 4번인데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서울시 또는 외부 법인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거나 응모했던 노력을 여기서 물었어요. 여기서 물었는데 그 문항이 뒤쪽에 보면 문항이 3-2에 보면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개발 영역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약간 자원개발 쪽이라서 제가 이제 재배치했기 때문에 크게 추가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재배치만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항을 여기는 4개로 한 개를 쪼개면서 4개로 유지를 하고요. 대신에 추가 그런 건 없고 조금 분리해서 보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내용들은 좀 심플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정 준비하는 거 바뀌지 않았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서울시 보조금 운영 계획서 이 부분 있잖아요. 용어가 헷갈린다. 뭘 근거로 해야 되냐? 뭐 운영 계획서냐, 중장기 계획서냐, 뭐 헷갈린다 하셔가지고 일단은 다른 것도 참고를 하시겠지만 주로 이제 서울시 보조금 운영 사업 계획서 요 문서를 가지고 요거를 앞으로 좀 충실하게 여러분들도 좀 작성하시고 관리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현장도 부담도 완화하고 평가위원들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3-2 이제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개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4번 문항이 여기 새로 생겼다는데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앞쪽에 있던 거를 뒤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은 1, 2, 3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 4가 앞쪽에 당겨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문항을 보면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개발 계획성, 계획 방향성 수립 그 부분은 인정 범위를 약간 이렇게 좀 수정을 해가지고요.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 개인 등과 연계, 협약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체계를 구축하고 연계 사업의 실시와 평가 등을 이제 확인한다. 요 딱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꿨다는 크게 완전 바뀐 내용은 아니고 문장을 바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협력 활동의 지속성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얘가 여기 있는데요. 요 얘는 어디 있었냐면 요 밑에 3에 있었습니다. 3에 있던 얘를 요 얘가 보면 공동사업이라든지 협의체 네트워크 이런 관련된 거라서
여기 2번 협력 활동의 지속성 이 부분에 오히려 얘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얘를 밑에 있던 얘를 위로 올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제 위치를 바꿨고 대신에 아래쪽에 3번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뭐 어떤 얘냐 우리 또 아프신 분들 병원 연계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좀 예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치과 연계를 했다든지 혹시 센터에서 그런 노력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노력 또 보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의료비를 지원했다든지 호흡 물품 연계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요 항목에서 평가하는 걸로 여기 예시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번을 보시면 서울시민 외부 사업 참여 노력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에서 이렇게 옮겨왔다는 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여기도 혹시나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공모 횟수 등 양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지표가 아니다. 여기까지만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양적인가 아니면 그러면 3년 동안 몇 번이야? 이렇게 또 질문하실까봐 일단 저도 고민하다가 1년에 한 번 정도의 그 노력 정도, 이게 채택 여부는 아닙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기준은 뭐 3년에 한 번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상 그 노력 여하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의 그런 노력, 꼭 채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셔서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바뀐 거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또 사업 영역입니다. 좀 보시고 크게 앞쪽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예시의 주요 사업 예시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조금 더 보강했습니다. 사업을 좀 작년의 지표보다 조금 예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이 안에서 사업 예시 보고 그 안에서 사업 운영하시다 이 예시를 뽑아서 좀 정리하셔가지고 제시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빠지진 않았고요. 좀 보완해서 좀 예시를 좀 항목을 좀 추가했습니다. 보시고 이걸 좀 다양하게 운영에 참고하시라고 추가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도 크게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고요. 한 번만 더 강조하면 박스 안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 여기 4-4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뭐 회계연도 2년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이제 자립지원 요 지표는 꼭 회계연도 2년이 안 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센터에서 제시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제시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사업평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 권익공호 부분입니다. 크게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7번 밑에 여기 보면 7번 밑에 원래는 그 자원동원에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원동원력에 관련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을 삭제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삭제했다는 말씀. 여기 이제 삭제했기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요. 원래 자원동원이라는 게 권익공호 관련된 자원동원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앞쪽에 그 자원동원 관련된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관련된 거 보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대신에 몇 개 지표는 빼지는 못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시 한번 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이제 크게 변함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이 하나 있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29쪽입니다. 29쪽 위쪽에 보면 지역사회 특성 및 장애인 복지 환경 변화 반영하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제가 문장을 추가했는 거는 정책 현안과 지역사회 이슈 중 하나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인정해야 돼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영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까봐 조금 더 단어 키워드를 넣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여기도 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사업 프로그램 담당자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확인 부분인데요. 여기도 보면 조금 현장도 말씀도 주셔가지고 조금 완화하는 기준을 이게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조금 완화하려는 노력을 좀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사나 동료 상담가, 양성과정, 수료 등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있고요. 또는
장애인 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센터를 포함한 장애인 단체 근무 경력 이렇게만 이제 표시됐는데 또 요걸 가지고 현장을 다 아우르지 못하는 또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열어뒀습니다. 단 사업 내용과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위에 명시되지 않는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도 인정하겠다 문장을 또 추가했다는 거 이걸 좀 열어두는 거라서 해당되는 센터가 있다 그러면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4-2 동료 상담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1번하고 2번 사이에 원래는 기존에 지표가 문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역사회 특성이나 환경 변화 반영 여부 묻는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거 삭제했습니다. 지역사회 특성이나 환경 변화 여부인데 여기도 보면 약간 혼란스럽고 어렵다 하셔가지고 작년 지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제가 실무자라 하더라도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밑에 원래는 6번 밑에 자원 동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 동원되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항목이 삭제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 지표에서는 2개 문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요 주요 내용은 앞쪽에 그 요약했던 내용의 중복적인 내용입니다. 되겠고요. 네, 쭉 넘어가서 3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32쪽 잠깐 보시죠. 32쪽 보시면 다른 건 아닌데요. 자꾸 이제 질문 오시는 게 여기 인력에 대한 말이 있으면 종사자 인력 이렇게 있는데요. 모든 종사자나 인력은 서울시 보조금 받는 인력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면 아래쪽에 여기 파란색 부분도 전문 인력의 활용 부분 있잖아요. 이런 교육이수라든지 동료 상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 보조금 받는 우리 IL센터 보조금 받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만 한정한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센터에 보면 다양한 인력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너무 다르시더라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그 보조금 받는 인력 중에서만 기준을 적용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크게 바뀐 건 아닌데 한 번 더 혼란스러운 부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인정을 넣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장애인 센터의 경우는 좀 약간 유예 기간을 둔다. 장애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직원 없는 상황을 좀 고려해서 유예를 두겠다는 걸 한 번 더 여기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쪽에 표시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행된 사업으로 인한 이용자 차원의 변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기존에 앞에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개별 동료 상담 사례 평가라는 이 단어가 있었는데 이걸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줄였고요. 다음 4-3 개인별 자립 지원 지표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별 자립 지원이라서 여기는 9번 보시면 자원동원 살아있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나머지는 좀 중복적 뺐지만 여기는 우리 개인별 자립 지원은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는 자원동원이 살아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혼란스러울까봐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12번 보시면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가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추가된 건 아닌데요. 문장을 좀 바꿨습니다. 기존의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정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사업 및 서비스 제공에 반영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를 좀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가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에 반영되는지 좀 바꿨다는 거. 크게 내용을 바꾸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제가 삭제할 예정입니다만 또 혼란스러운 지표가 있었습니다. 문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관리자의 전문성 지표와 연관 지어서 이렇게 항상 이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앞쪽 건 지웠는데 여기는 좀 못 지웠습니다. 이건 좀 내가 차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방향에 따라서 기관의 사업 방향이 일관성을 가지고 하게끔 그걸 고려하시면서 이 지표를 평가하겠다는 걸 이제 요거는 좀 문장을 살려뒀고요. 대신 앞쪽에 약간 쓸데없이 관리자 전문성 영역하고 이렇게 연계 짓는 것까지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은 지우겠습니다. 다른 문항들도 있었는데 좀 지웠습니다. 다른 지표에서는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기존의 사례가 3개였습니다. 3개였는데 2개로 줄였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쪽 보시면 4-3-1-5인데요. 여기 좀 다시가 많습니다만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이 기관 내 타 영역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요 세부 문항인데요. 여기서 약간 예시를 추가했습니다. 동료 상담 등이었는데 동료 상담, 권익 옹호, 활동 지원 서비스, 후원 물품 연계 등 이렇게 조금 예시를 추가했다는 거. 크게 뭐 문장을 바뀌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4-4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앞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번 밑에 여기 지웠습니다만 삭제된 항목이 있습니다. 1번 밑에 지역사회 특성, 환경 변화 반영을 한다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게 좀 어렵습니다. 지역사회 특성도 물론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영역에서는 많이 합니다. 뭐 사회복지기관 쪽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IL센터 쪽에서는 일단은 너무 현장의 부담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줄였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그리고 여기 11번 여기 보면 이용자 차원의 변화 이렇게 수정됐다는 거 아까 이용자 및 지역사회 변화였는데요. 수정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중치가 13점인데요. 이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3, 12, 8, 3으로 된다는 거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가중치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보였습니다. 가중치가 여기 13점입니다. 13점인데 우수의 경우는 13, 충실의 경우는 1점 낮아서 12점, 보통의 경우는 8점, 보완의 경우도 3점, 기본 점수는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이것도 크게 변함이 없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라서요. 마지막 선택 사업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업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 것도 크게는 변화가 없는데요. 조금만 변화된 거 구두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보면 1번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번이 좀 길었습니다. 길은 걸 좀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바꿨는데요. 서울시 정책 목표를 이해하고 1번에 작년의 지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정책 목표를 이해하고 지역 욕구와 특색에 맞춰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하는 이제 문항이었습니다. 또 너무 한 문장인데 너무 부담이 큰 문항이라서 좀 삭제했습니다. 그 이용자 욕구 파악을 하고 반영하고 있는지로 좀 줄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번 밑에 여기도 자원동원 관련된 문항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자원동원 자원동원이 적절한지 또 이제 삭제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삭제했기 때문에 크게 추가된 건 없어서 상세한 이런 내용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 내용은 예정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장시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